자, 키워드 펼쳐보세요. 자, 키워드 5페이지 세 번째 문단 압수수색 키워드 시작합니다. 자, 압수수색의 의미에서 그 통관 절차랑 구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항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데 도마뱀이나 이상한 식물이 없는가 통관 조사하는 건 행정조사예요. 그 도마뱀이나 식물 이런 거 있어도 그냥 단순 과태료 같은 거 좀 내고 그냥 행정 절차로 끝난다고. 그래서 이건 수사 절차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마약을 밀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한단 말이에요. 이건 형사 사건이죠. 처벌된 형사 사건. 따라서 강제 수사하기 때문에 영장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그 관련성. 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어요. 그 영장을 가지고 관련성 있는 거는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고 관련성이 없으면 못 해요. 그래서 동종 유사 범행 관련성 인정되면 압수할 수 있다. 근데 구체 개별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동종 유사만으로는 안 된다. 단순 세모. 그래서 동종 유사라고 넣으면은 된다고 풀고 단순히 그러면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건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 필요한데 그 사건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가 된 사건. 그래서 갑이 A를 강간했다. 이것도 이제 관련물 압수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그 직접 관련된 것들. 사건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A를 강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A를 감금을 하였다. 그럼 이제 상상적 병합범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관련 사건으로서 압수가 됩니다. 자, 근데 간접 증거되는 것들도 있죠. 간접 증거는 뭐냐면 A 말고 B하고 C에 대한 강간죄인데 이게 그 비슷한 기간 내에 벌어진 범죄란 말이에요. 이것도 간접 증거되니까 압수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전혀 동떨어진, 전혀 관련 없는 거. 저기 외국에서 뭐 F하고 G를 강간하였다. 그래서 단순히 동종인 경우도 되긴 하는데 단순히 동종이란 이유만 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땐 안 됩니다. 전혀 이제 다른 시간 장소에서 강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인적 관련성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다 관련되기 때문에 공범에 관한 물건도 압수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사건 관련성 인정된 판례들 이제 별도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자, 카메라 촬영됐는데 그 범행 이전과 이후 동종 범행 인정되면은 간접 증거니까 압수되고요. 휴대전화 압수했더니 다른 피해자 막 나옵니다. 간접 증거 된단 말이에요. 압수가 되겠죠. 자, 휴대전화 압수했는데 아이디 비번을 통해서 클라우드 접속했더니 또 클라우드에 다른 피해자 또 나와. 또 관련 자료로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자, 필로폰 투약인데 영장 기간 경과 후 소변 관련성이 있으면 간접 증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장 기간 중에는 뭐 한 개 발견되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 필로폰 투약 사실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 관한 간접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로폰 교부한 게 혐의가 입증되었으면은 투약한 것도 간접 증거 되겠죠. 투약을 하니까 교부했을 거 아니야. 교부받았을 거 아니야. 간접 증거니까 압수가 됩니다. 자, 사건에서 부정된 것들. 자, 관련성이 부정되면 별도 영장이 있어야만 압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 목적 달성할 수 없는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제한 관련성 허용할 수는 없고 압수한 물건으로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언제나 압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별개 사건이면 별개 영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사건들. 폐수 무단 방류는 맞아. 근데 왜 차 7대는 왜 압수하냐고. 그리고 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면서 왜 을하고 병 다른 사람 대화를 녹음하냐고. 안 되죠. 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진범이 저 사람입니다. 그 말만 믿고 그 사람에 가서 막 압수하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 다른 피고에 관한 그 다른 진범에 관한 걸 압수하려면 별도영장 갖고 와야지. 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영장을 받았으면서 왜 청와대 인사안을 압수하냐고. 관련 없는 거를.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압수 대상. 자, 정보 저장 매체. 자, 정보 저장 매체에 이제 그 관련물이 있는데 사건과 유관 정보, 무관 정보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눠야죠. 선별해서 요것만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압수해 와서 막 뒤져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선별 절차가 잘 됐을 때에는 그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여기서 선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 정보 저장 매체에 보니까 유관 정보, 무관 정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별이 불가능해요. 선별이 불가능하고, 그다음 불가능하니까 이걸 전부 다 들고 온다고 영장이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영장 기재가 된 경우에 한해서 전부
전부 다 압수하는 거죠. 다 압수해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선별하지 안 된 상태니까 당사자의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관 정보, 무관 정보 있으면 그 관련된 정보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다 들고 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 줘야 됩니까? 목록 교부해야지. 내가 압수한 목록을 교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영장 같은 거는 이제 그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교부를 해줘야 되죠. 근데 목록은 이제 나중에 뭐 팩스로 보내줘도 괜찮죠, 이건. 괜찮다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원칙은 선별압수이다. 선별압수가 되면은 참여권 보장이 안 돼도 된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선별압수가 된 경우에도 그 여기 동그라미가 이제 관련이 있는 줄 알고 압수를 해왔는데 선별압수를 해왔는데 봤더니 이제 이 안에 무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별개 증거가. 이거는 이제 별개니까 별개 영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건. 그죠? 관계된 건 줄 알고 선별해서 왔는데 무관 정보가 섞여 있었다. 그럼 또 이제 별개 영장 또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자, 그렇게 써 있죠. 관련 없는 게 있다면 그 별도영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영장 없이 압수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외적으로 전부 반출이 가능한 경우는 선별에 불가능하고 영장 기재가 돼 있을 때 목록도 교부가 돼야 됩니다. 자, 이때는 참여권과 관련성이 꼭 보장돼야 돼요. 만약에 다른 범죄가 발견되었으면 별도영장 필요한 겁니다. 자, 판례들. 저장 매체 자체를 다 옮긴 자체를 옮겼다는 건 전부 압수라는 뜻이에요. 자, 전부 압수한 다음에 관련성 없이 막 구별해 출력해버리면 위법이죠. 관련된 것만 선별 출력해야지. 자, 그리고 이제 저장 매체를 전체를 옮긴 다음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이에요. 다만 이제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피해자라든가 변호인 측에서 우린 불참합니다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아니면 참여권 침해가 아니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적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판례. 하나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전체 압수수색 일환설이죠. 압수수색 일환설. 그래서 여기 압수가 위법이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수색은 적법이었다. 그럼 개별적으로 얘는 위법, 얘는 적법 하는 게 아니고 일환설이니까 전부 다 이제 통틀어서 보죠. 통틀어서 전체는 위법이 된다. 입니다. 압수수색 일환설이야. 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고 전체를 하나로 본다 해야 돼요. 그래서 1처분이 적법하고 2처분 위법, 3처분 적법이면은 뭐 합쳐서 하나라도 위법이 껴있으면 전체 다 위법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관정보, 무관정보 혼재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자, 강제 압수가 아니고 이미 제출받은 거는 영장 없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미 제출받은 경우도 압수가 똑같이 봐요. 그래서 선별 압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전체 압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목록 교부 없으면 이제 그거 위법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문단. 자, 정보전 매체에 따라서 이제 원격지 정보 입력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17년 판례하고 22년 판례 두 개가 있는데, 자, 한번 17년 판례. 이메일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이렇게 나오면은 그 원격지 그 클라우드 서버에 관한 입력 아이디 비번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영장 기재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격지 압수해도 괜찮다. 입니다. 자, 근데 이제 2022년 판례 보면은 영장에 저장된 것은 전자정보만 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 컴퓨터만 기재가 돼 있고 원격지는 기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원격지를 압수하면 그건 위법이 된다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가름하여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자, 공무상 비밀은 같은 공무원끼리 좀 비밀 좀 봅시다. 그럼 거부할 수 없어. 보여줘야 돼. 근데 더 높은 공익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죠. 뭐 국가 핵 비밀 시설이라든가 뭐 외계인이 있다든가 이런 건 거부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제 공적 사정으로 가서 업무상 비밀, 사인한테 비밀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 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 타인의 승낙이 없었다거나 또는 뭐 타인이 승낙했다거나 또는 중대한 공이 있을 때는 이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사건 관계된 것에 한해서 이제 주거 수색을 할 수가 있고, 사건과 관계가 없는 제3자 신체 물건은 제3자 같은 경우는 그 압수할 물건이 있을 때만 수색이 가능하고요. 피해자는 이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장 가지고, 근데 제3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을 때만 수색이 가능하다 봅니다. 자, 절차입니다. 절차 1번부터 쭉 1번부터 8번까지 써놨죠. 1번. 자, 압수 영장 청구는 그 판사한테 하는 거예요. 법원 아니고. 지금 수사 단계입니다. 근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공판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압수수색은 법원 권한 되잖아요.
따라서 판사한테 발부받은 영장은 효력 없어요. 안 되죠. 자, 두 번째. 자, 영장 발부할 때 개별적 표시가 돼 있어야 도 일반 영장 안 됩니다. 아무거나 일반적으로 다 하겠다 안 되죠. 별건 압수수색 안 되고 예비적 기재 안 됩니다. 우리가 수색을 할 건데 A집 아니면 B집 또 아니면 C집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A 아니면 B, B 아니면 C. 그러면 영장 3개 받아야 돼. A 영장, B 영장, C 영장. 예비적 기재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영장은 이제 유효기한은 7일이죠. 판사 결정이 불복할 수가 없고요. 자, 세 번째. 자, 영장을 집행할 때 검사 지휘로 이제 사용 집행할 때 사균이 집행할 때 관할 구역 외에서도 가능합니다. 통보만 잘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판례. 피해자인 검사도 사건 수에 관여할 수 있죠. 이게 하나그룹 사건이죠. 하나그룹 로비에서 이제 검사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폭행의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를 관여하면 억하심에서 막 강압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도 괜찮다. 적법이다.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4번. 자, 영장을 제시할 때 원본을 제시하고 등사 요구를 거절해도 적법이다. 그 판례 때문에 이 조문이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제시하고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 줘야 된다. 그리고 사본을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시하지 않고 긴급 집행되느냐 안 돼. 그래서 소지하지 않고 왔을 때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보여주는 거는 체포 구속만 되고 압수수색은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자, 다만 이제 현장에 아무도 없었을 때는 영장 제시 없이 그냥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무도 누구한테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영장 없이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피랍소 여러 명이면 다 보여줘야 돼요. 관리자한테 보여줬어도 관련자가 A, B, C 여러 명 있으면 다 보여줘야 됩니다. 자, 판례들. 자, 영장 표지만 보여줬다거나 사본 교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본을 교부하지 않고 팩스로 보내줬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결문하고 영장은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사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서명했어도 날인이 없다면 위법으로 보죠. 자, 영장 기간이 7일인데 7일 동안에 빨리 가서 해야 돼. 7일이라고 그래갖고 놀고 있다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유효기간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한 번 집행했으면 기간 남았어도 재사용 안 돼. 재사용 안 됩니다. 하나의 영장으로 한 번 압수했으면 끝. 기간 남았어도 다시 압수하려면 영장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안 되죠. 근데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하고 현존한 물건은 다른 겁니다. 자, 압수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던 물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걸 압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영장 가져가서 이거 압수해 올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압수하러 갔더니 어떤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들고 왔어요. 어떤 물건을 들고 왔다고. 그러면 장소에 현존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예전부터 보관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영장으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관과 현존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그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압수 목록 교부해줘야 됩니다. 근데 영장은 반드시 사본을 현장 교부해줘야 되는데 그 목록은 나중에 팩스로 교부해줘도 괜찮아요. 영장은 안 된다고 써 있죠. 그리고 압수물이 없어도 증명서 교부합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6번. 자, 당사자 참여. 자, 미래 장소를 이제 알리고 통지하고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근데 피압수자가 불참하겠다는 명시를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참을 살 명시했을 때는 통지 없이 할 수 있고요. 급속 집행이 있어요. 급속 집행. 그래서 통지 없이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그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리 알려주면. 그럴 땐 통지 없이 급속 집행도 가능합니다. 자, 비교해야 될 게 이제 소지하지 않았을 때 긴급 집행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정리해 보면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소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이제 긴급하게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보여주면 되지만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긴급 집행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그다음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 없이 급속 집행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장 소지 없이 긴급 집행은 안 되고 사전 통지 없이 급속 처분은 가능해요. 이거 가능. 세 개 구별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문서는 책임자한테 통지하면 되겠고요. 주거주한테 통지해야지. 주거주가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이제 공공단체 거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는 그 공익 있잖아요. 같이 가서 이제 압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자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 여자가 하면 되는 거고 검사는 사사, 의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의사 또는 성년 여자 이렇게 됩니다. 자, 출입 금지.
탈출이 금지할 수 있다. 8번 주간 집행 원칙이죠. 왜 밤에 갔냐고. 야간 집행 완료 안 됩니다. 야간 집행은 이제 영장 기재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기재 없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영장 기재가 없어도 되는 경우 있죠. 언제? 도박이나 풍속은 밤새워서 이제 카드 화투 치니까 공개 시간 제한 없이 막 새벽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관의 음식점 같은 건 공개 시간에 한해서 문 닫을 때까지만 야간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문 닫으면 이제 못 들어갑니다. 다음날 들어가야지. 자, 또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에 가면 이제 영장주의 예외가 있죠. 자, 표 정리가 있는데, 자, 오른쪽은 이제 피의자, 체포나 구속. 자, 체포나 구속 영장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디 있는지 뒤져도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뒤지는 게 아니죠. 사람을 뒤지는 거예요. 사람을 뒤질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필요성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필요성과 긴급성까지 있어야 됩니다. 긴급 동그라미. 아무리 이제 필요해도 여유가 있으면 영장 받아와야지. 긴급성도 있을 때 수색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의자 소재 개연성이 있으면 제3자 주고도 수색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인은 안 되죠. 사인은 현해번 체포는 되지만 수색은 안 됩니다. 자, 사후영장 따로 필요 없어요. 사후영장 따로 필요 없습니다. 체포영장 떨어졌으면 뒤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그죠? 자,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피고인도 마찬가지예요. 피고인도 똑같아. 피고인도 이제 법원에서 명령장으로 영장 발부했으면 체포해와라 그랬으면 구속해라 그랬으면은 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후영장 필요 없다고. 그죠? 자, 급속집행 특례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칸은 이제 왼쪽에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이죠. 똑같이 이제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 자, 현장에서 요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요. 흉기를. 그럼 바로 이제 뭡니까? 압수수색 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압수, 수색, 검증,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찰이 위험한 상태니까 바로. 이거는 사람을 뒤지는 거고 이건 물건을 뺏는 거예요. 흉기, 물건 뺏는 겁니다. 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 그 시간적 접촉성이 필요한 상태에서 체포하는 안전을 위해서 흉기를 들고 들어오면은 바로 그 흉기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해 사건 증거에 한정되는 거고 별개 사건 증거는 안 됩니다. 사인은 또 안 되고요. 자, 다음 이건 이제 사후영장 발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청구하되 언제로부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영장 받아야죠. 그래서 흉기를 압수했다더라도 사후에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해야 돼요. 언제? 체포된 때부터.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 들어야 됩니다. 자, 또 오른쪽. 그 피고인 구속 현재 압수수색 검증 이렇게 납니다. 자, 피고인 이제 구속 영장 이제 법원이 재판 중에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럼 피고인 구속영장이니까 피고인 구속을 한 거는 법원에 알려줘야지. 자, 알려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도 얘가 흉기를 들고 나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법원에 영장 집행하면서 별도 영장 없이도 일단 흉기나 이런 게 있으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뭐 흉기라던가 기타 이런 거 압수수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물건을 뺏어오러 영장 발부한 게 아니고 잡아오러 발부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관 재량이라고. 그래서 이건 법원에 보고하지 않죠. 잡아오라고 한 사람만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보고하면 되고 그 뺏은 물건 이런 것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장소. 이거 제일 잘 나오죠. 자, 범죄 장소라는 건 이제 범죄 현장이 아니고 그 후에 이동 장소도 포함이 돼요. 그 주로 잘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응급실. 응급실 제일 잘 나오죠. 플랫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응급실하고 이제 차량 열쇠 플랫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범죄 일으키고 음주운전한 다음에 사고 일으킨 다음에 응급실 실려왔을 때 여기도 범죄 후에 이동된 장소란 말이에요. 자, 범죄 장소. 자, 또 필요성, 긴급성 있으면 이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합니다. 긴급성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저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소에서 했을 때는 48시간이 아니고 지체 없이 이제 영장에 관해서 발부를 받아야 돼요. 발부. 장지발이요. 발부. 얘는 청구만 하면 되죠. 청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체 없이 발부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체 없이 지체 동그라미 발부 동그라미 48시간 아니죠. 청구하면 된다 아니죠. 지체 없이 발부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조건이 제일 까다로워. 그렇죠? 자, 이제 9월의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자, 범죄 장소 압수수색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위법이 된다. 따라서 사후영장 받아도 취소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후영장 받은 적이 없다. 그래도 이것도 이제 위법이 되겠고요. 자, 호흡 측정을 불신하면서 처음부터 혈액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 이제 측정 불응죄로 잡아도 안 돼요. 그다음 미성년자가 이제 호흡 측정 이런 거 할 때 그 의사 능력이 있으면 있건 없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는 안 됩니다. 자, 피고인 처의 동의를 받고 간호사가 체열했다. 그럼 안 돼. 사후영장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자, 영장 없는 허가증 없는 강제 체열은 위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적법한 판례가 2개밖에 없어요. 그 차량 열세 사건하고 응급실 강제 체열 사건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근데 응급실 강제 체열 사건도 사후영장을 받았으면 적법인데 사후영장 안 받으면 위법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됐죠? 자, 그다음 긴급 체포입니다. 뭐 긴급 체포도 잘 나오지 이제. 자,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그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 승인 청구. 승인 신청할 때 몇 시간? 12시간. 도서 외 지역은 24시간. 그리고 긴급 체포해 놓고 서울에서 긴급 체포한 다음에 대전에 가서 압수수색을 할 때 이거는 24시간. 그죠? 자, 그다음에 영장 청구는 당연히 48시간. 48시간 청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긴급 체포 석방은 어떻게 해요? 석방하면 경찰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 검사는 30일 내에 그 법원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 굉장히 잘 나오죠, 이거.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체포 이제 사경이 검사에게 승인 신청하고 보고할 때는 12시간, 도서 지역 내외는 그 시골 이런 데는 24시간. 석방 통지는 사경은 즉시, 검사는 30일. 자, 필요하면 이제 24시간 내에 그 대전에 가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 장소, 접촉성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칸. 자, 지체 없이 청구하되 그 압수수색 영장을 48시간 언제부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발부 청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압수한 때부터다 틀린 말 되겠죠. 자, 급속 집행 특례는 없습니다. 자, 9월에 기출 지문들. 긴급 체포와 접착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압수할 수 있다. 틀렸죠. 서울에서 긴급 체포하고 하루 안에만 24시간에 대전 가서 압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장소, 접촉성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긴급체포 48시간 내 압수해요. 틀렸죠? 24시간 내 압수해요. 자, 그 다음에 긴급체포 시 영장 청구는 압수 48 틀렸죠? 체포 후 48시간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 그 잘못된 지문들이에요. 자, 따라서 이제 긴급체포 현장에서 2km 떨어진 데 가서 압수수색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전화사기범을 긴급체포하면서 다른 사람 주민증을 압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점탈죄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맞다. 자, 마지막 보는 게 이제 이미지 출물입니다. 자, 이미지 출물은 뭡니까? 영장주의 예외로서 그 유류물 이미지 출물 압수해도 영장 없이 가능하죠. 유류물이 뭐예요? 분실물 떨어뜨린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류물 판례 하나밖에 없어. 강판 조각 사건. 그러니까 자동차가 충돌해서 강판 조각 떨어졌잖아요. 유류물이거든. 그거 영장 없이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진 거니까. 유류물 사건, 강판 조각 사건이 있고 나머지 이미지 출물은 이제 동의를 하고 준 거, 이런 영장 없이 가능한 거예요. 자, 판례 보면은 자, 박스. 자, 소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자, 임의 제출했다고 해서 소유권 포기한 건 또 아니고요. 소유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 보관자가 반드시 적법한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요. 자, 보시면 사후영장 필요 없죠. 임의 제출물이니까 사후영장 필요 없다. 그럼 9월에 이제 판례들 쭉 보겠습니다. 자, 간호사가 이제 그 강제 체열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허락받고 체열된 피고인 혈액을 간호사가 제출했다. 적법. 자, 김대촌 사건이죠.
김태촌 비망록을 교도관이 이미 제출했다. 적법. 그다음 유류물 사건은 강판 조각이 있습니다. 범행 현장 발각된 승용차 파손산 강판 조각 보관자가 이미 제출했다. 유류물이라서 그냥 가져와도 되고 또 이미 제출했으니까 영장 없이 받아와도 괜찮다. 자, 그리고 자, 현행범 체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해야 되고요. 범죄 장소는 그 발부받아야 되고 48시간이지.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48시간 지워주시고 지체 없이 발부를 받아야 되고 이미 제출물은 이제 뭡니까? 사후 영장 자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경찰이 압수물을 딱 받을 때 이미 제출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영장이 아예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현행범 체포 현장이 좋지. 이건 48시간 청구하면 되니까. 제일 급박한 게 범죄 장소입니다. 지체 없이 발부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놨습니다. 자, 다음 위법 수집 증거물이 있는데 환부를 했다가 다시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환부 받을 때 임의성이 없으면 위법되는 겁니다. 환부 없이 해도 위법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갑으로부터 경찰이 이제 압수를 해서 받아갔는데 위법이란 말이에요. 위법.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냥 위법되는 거예요. 환부 없이. 그럼 위법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걸 환부를 해줬어요. 환부에 돌려줬습니다. 자, 돌려준 다음에 이미 제출받으면 이제 유효성이 단절되죠. 단절돼서 적법이 된단 말이에요. 적법. 자, 근데 이런 경우에도 임의성이 없었다. 자발적 제출이 아니라 강제로 뺏은 거다. 그럼 이제 다시 위법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만 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자, 그렇게 비교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임의 제출물의 압수 방법. 이건 이제 아까 봤던 압수수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선별 압수. 선별 압수되면 참여권 보장 필요 없다. 자, 근데 전부 반출됐을 때 안에서 참관이 필요하죠. 참여권도 보장돼야 되고 관련 부분만 그 수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판례. 피해자 소유 정보전 매체를 피해자 제3자 임의로 제출했을 때 피해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고 목록도 교부해줘야 된다. 맞죠? 그 다음 판례. 정경심 교도 사건이죠. 피해자 소유가 관리하던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현실 지배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정보 주체라는 것만으로 피해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참여권자라고 말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렇게 이제 대학 측에서 관리하고 소유하던 컴퓨터 매체가 바로 이제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전부 압수가 된 상태니까 관련자 이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관련성 있는 것만 수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여권 보장이 되어야 되는 사람은 대학 측이죠. 대학 측. 여기서 이제 참여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요 컴퓨터에 이제 정 교수의 어떤 정보가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딸 입학, 부정 입학 관련되어서 정보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 정보 주체. 이 사람은 참여권자에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만 참여권이 보장되면 되는 거예요. 정보 주체라는 이유로 참여권이 꼭 보장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다음 판례. 자, 피해자 소유 관리하는 정보적 매체를 피해자인 제3자 이미 제출하였다. 그럼 이제 혐의를 넘는 정보까지 받기는 이제 제출해서 밝혔다 하더라도 관련된 정보까지만 수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아니고 제3자 이미 제출했을 때에는 관련성이 더욱더 재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 개별 연관 관계가 있어줘야 되고 단순 동종이라는 이유만 갖고는 관련성 없고요. 그 다음에 3자 이미 제출 경우에도 참관, 참여권, 관련성, 목록 교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 혐의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제 별도 영장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범위를 넘는 정보 같은 경우도 그 영장 없이 압수하면 이제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박스, 그 다음 문단. 자, 휴대전화 피해자가 참여 아래 피해자 목록을 다 작성해줬어요. 목록은 경찰이 작성하는 건데 피해자가 자기가 뭐 1번, 2번 해가면서 자기가 목록을 다 작성했어. 그럼 참여권 보장된 거예요. 목록 교부된 거고. 그 다음 모텔 카메라 사건 있죠. 자, 모텔 몰카 카메라를 싹 들고 왔어요. 근데 모텔 몰카 카메라에는 전부 다 유관 정보예요. 다 유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이제 선별 압수가 된 거라고 봅니다.
자, 선별업소가 된 거로 봐서 참여권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자, 뭐 기타 이제 뭐 휴게소 안마시로서는 관련성이 인정되었고, 뭐 아디비원 제출했으면은 이미지출물로 봐주는데, 뭐 지하철 몰래카메라하고 교제하던 여성 나체 카메라는 관련성이 없었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영상 나왔다. 뭐 아이폰 갤럭시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갤럭시를 제출해서 관련성이 있었는데 아이폰에 따른 증거 나오면 그건 별개 증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별도로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별동증 없으면 안 된다고. 그죠? 자, 끝.